이 회사복귀를 제가 간략히는 설명드렸지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너무 많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헷갈린대요. 그게 가장 큰 이제 질문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회사복귀는 하면 할수록 내용이 너무 많아요. 알 것 같은데 뒤에 가서 앞에 건 또 알겠는데 뒤에 거 배우면 또 앞에 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냐면 헷갈린다. 그 다음에 빨리 끝낼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회사복귀는 출제 경향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노입니다. 노.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러면 내가 빠른 시간 내에 받아낼 수 있냐. 그러면 기본을 익혀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복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계획을 짠다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바로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회사복귀에 대한 체계를 정립해야 됩니다. 물론 나는 인간 복사기다. 한번 보면 기억이 다 난다. 그러면 체계 정립 이해 필요 없죠. 그냥 외워서 쓰면 되는 거니까. 물론 응용 문제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금방 했던 이 정립,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복귀를 교과서를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법학이기 때문에 이 조문 하나가 가지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독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장기적이다. 장기적이라는 것은 6개월 이상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독은 3회 이상.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높은 성적을 얻는 게 복귀입니다, 여러분. 정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제일 뭐예요? 정독했으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정독과 암기가 다르다. 그렇죠. 정독을 하면 암기를 막 하면 무작정 안 해집니다, 여러분. 그냥 손만 아프지. 그래서 꼭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정독을 3회 정도 하면 나중에 암기를 탁 바짝 나도 인간 복사하게 되겠다 했을 때 70%의 힘을 발휘합니다. 정독을 3회 정도 하면 쭉 훑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체계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그 법에는 뭐가 있다. 그 법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세하게 암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암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문제 풀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기출과 문제집들이 있죠. 시중에. 어느 학원에서 우리 문제집에서 다 나왔다. 뻥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경찰청 본청 인사팀장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문제집을 내는 어느 공무원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시중에 있는 책, 시중에 있는 문제집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n분의 1이죠. 그리고 여러 기출문제가 제출이 되면 거기서 뽑습니다. 가시험을 또 치고 거기 계신 엘리트들 중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낸다라는 출제 경향에 맞춰서 문제가 뽑혀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기출 한 번도 안 나왔던 건 나오지 않는다. 공부를 하지 않나?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관할 나왔었습니까? 과거에 5년 전만 해도 관할 문제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주권적 권리, 베타스 경제수요법에서도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문제가 되고 확실히 해야 되고 해양경찰의 자질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항상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출은 플러스에서 주요 내용을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살을 붙여야 됩니다. 예전엔 기출 풀면 70% 정도 맞으니까 합격했어요. 과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출만 푼다고 해서 시험에 합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경 경쟁률 많이 높아진 거 아시죠? 그래서 공부를 기본에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정이 있을 때는 암기하고 문제풀이하고 다시 뭐로? 기본 법리를 다시 다독여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되면 그 뒤에 뭐를 푸냐? 다시 기출을 푸는 거죠. 문제를 풀 땐 여러분 꼭 오답 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답 노트. 근데 기출을 다시 왜 풀어요? 맞은 것도 두들겨 가야 되는 거죠. 말 하나 바꿔놓으면 몰라요. 문제를 그대로 외우시면 안 되고 꼭 기본적인 주요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단어 하나로 문제가 맞고 틀리고가 되기 때문에 항상 기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마지막까지 푼다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주요 기본 법리 내용을 기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이 장기적인 시간을 뒀을 때. 지금 4월에 시험인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단기적인 게 문제죠. 단기적인 것은 제가 학생 중에
그 한 바퀴 돌리고, 보통 한 바퀴 돌리면 2개월이거든요. 근데 한 달 반 뒤에 시험이 바로 잡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몇 년, 2년 전인가 그 직구한 회사부터 해서 이 단시간에 끝내는 수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업이 8명 들어왔었어요, 특강이. 근데 8명 들어왔는데 5명이 붙은 거죠. 4개월 만에. 그러니까 물론 본인들도 열심히 했지만 그제는 공부한 학생들도 아니었어요.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운도 좋아야 되고 자기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 주요 내용을 짧은 기간에 탁 흡수를 하고 시험을 쳤기 때문에 합격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만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기적인 공부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하면서 정독과 함께 뭐가 이루어지냐. 암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주로 먼저 하죠. 이때는 기본 내용에 충실해야 됩니다. 요번에 목적 문제 나왔죠, 여러분. 과거에는 많이 나왔지만 근래에는 목적 문제가 나오지가 않은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그래서 회사 복귀의 가장 기본은 목적, 그 다음에 용어 정의,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이건 3세트입니다, 여러분. 모든 법규에서 요거는 딱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각 법이 선박법의 목적, 선박안전법의 목적, 회사안전법의 목적, 선박안전조업규칙의 목적, 핵심 키포인트가 있다라는. 그래서 꼭 여러분 어느 선박에 적용할 건지, 용어 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 다 다릅니다, 법규는. 특히 소형 선박에 대한 부분이 있었었죠. 그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법별로 정리를 하시고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사업 등록이라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국가에서 세운 여러 가지 기본 계획 내용 싹 다릅니다. 연도도 다르고 주관 관청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학원에 오면 다 나눠주죠. 한데아웃으로 정리된 거.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암기를 하고 나면 기출만 풉니다. 지금 출제 경향이 어떻는지 3년 동안의 기출을 쭉 다 읽어야 되는 거죠. 있을 때는 5년분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 관련된 부분에서 기출 문제는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럼 과거 거에 나는 과거 거도 나오죠. 그러나 모든 것들을 빨리 할 수는 없어요, 단기적인. 보통 3개월 정도 당겨졌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해 암기 기출, 그 뒤로는 다시 암기입니다. 기출은 이렇게 나왔었구나. 문제의 트렌드만 익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암기, 주된 내용 암기, 주 내용, 수업 시간에 별표라고 쳐줘도 이거는 기억합시다, 합시다 했던 것에 대한 암기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문제를 외우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문제를 기출해줬어요. 점수를 받으라고. 뽑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말이 달라졌어요. 너무 응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밑에 까는 10문제 정도가 기출 범위에서 나온다면 나머지 10문제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제 경향이 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암기했던 것을 단순히 암기해서 푸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70%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차 이런 기본 내용을 현재 실내 사건에 적용시켰을 때 어떤 내용이 오는지 이런 출제 경향, 응용된 문제가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기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파트,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세한 파트,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게 30% 정도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해경의 규모가 커지고 응시하는 응시자들의 수가 넓으면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정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합격의 선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학생들이 지름길은 없습니까? 저한테 물어요. 지름길 가야지. 어디든지 지름길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출문제만 막 풀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럼 기출문제만 나오면 합격하지. 그럼 떨어져. 제가 그래 얘기를 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름길은 기본에 충실하면 그게 곧 지름길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자기가 열심히 했다면 거기서 문제가 나오면 맞추는 거죠. 근데 그 기본 내용을 선생님이 집어주죠. 그 범위 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보고 행정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형식적인 부분이라든지 그건 사실 해경 업무에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뺍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 해경이 알아야 되는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를 집어드리면 그걸 딱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문제 풀고 다시 암기를 하고 스탠다드예요, 공무원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시간을 줄여주는 부분은 이해하고 정독하는 시간 빼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핵심을 풀자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출만 풀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향하는 거니까. 그 뒤에 시험 전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가 어떻게 한다. 계속적으로 주요 내용을 계속 훑는 거죠. 그리고 혼자 있으실 때는 입으로 되뇌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귀로 듣고 손으로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난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복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쓰는데 이렇게 집중을 하거나 정리 노트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는 거는 정리 노트에서 빼야 됩니다. 틀린 것만 정리 노트, 타이틀만 적고 내용은 안 적는 거죠. 그래서 간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내용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간략하게 이렇게 나갔는데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많아요. 근데 이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없어서 이제 카메라만 보고 하는 부분이라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체계 잡는 이해도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왜? 선박법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는 거고 선박안전법이 나오게 된 이유들이 다 다르거든요. 왜 적용 제외 선박을 만드냐 말이죠. 물에 뜨면 다 배잖아요. 물에 떠서 이제 우리가 부양성이랍니다. 사실은 물에 떠서 보양성이 있어서 이동을 하면 다 선박입니다. 근데 다 적용 안 시키잖아요. 그런 이유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밖에 얘기를 못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경찰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해놓으면 나중에 모르는 지문이 나오더라도 유추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복귀 공부 방법 지름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면 그것이 곧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정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해양경찰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혹시나 질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영상 하단에 댓글 달아주시면 이제 정리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또 그 질문에 맞춰서 제가 또 답변 드리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열심히 잘 치십시오. 가겠습니다, 저는.